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건우 씨의 수필입니다. 그냥 본인이 이제 옛날에 책 읽어서 좋았던 경험을 우리한테 쓰는 건데요.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제 봐. 독서는 평생 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죠. 난 죽을 때까지 책 읽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뭐 따로 막 소설처럼 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읽고 풀면 됩니다. 예. 그냥 우리한테 책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알려주는 거라서 그냥 니들이 이거 읽고 책 좀 읽으라는 소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책 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독자의 흥미 유발이죠? 경험으로 시작.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읽어볼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아이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해 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보였습니다. 역세권이시네요. 외로울 때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박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교양문고라고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의 각 학교에 공짜로 줬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려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강제로 읽혔단 소리죠.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교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벌써 애들의 욕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따, 그 와중에 돌연변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글쓴이는 책을 읽는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었네요.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과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뿌려내렸습니다. 그랬대요.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그래서 학교에서 잘 보잖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중간 이상은 해요. 진짜로. 신기하게.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책 많이 읽는 애들 있죠. 만화책 말고 그냥 소설책 많이 읽는 애들이요. 번호 알아두세요. 나중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균 수입이나 그런 게 좀 올랐으니까요.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한 일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죠. 과거와 지금의 아이고 흰색 과거와 현재의 청소년들의 공통점. 뭘 느낀다? 왜냐면 지금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학을 못 가는데 자체가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낀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입시를 이따구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고 앉아있냐고. 나 급식 때도 똑같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이건 바뀌지 않았다고. 누가?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에휴, 입시 이게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성장을 요구합니다. 말이 되냐? 1등인데도 1등을 해야 돼요. 에휴, 부족함을 느낌.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는 계속 못한다고 뭐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1등을 해도 1등이 아니야. 만족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좀 그래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부족함을 느낌. 이게 다음에는 부자 국가에서 태어나세요. 그 땅에서 석유 나오는 국가에서 태어나세요. 한국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나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책보다는 그냥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니라고 봐.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외우자. 청소년기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독서. 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다. 너무 애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좋은 얘기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생각해봐라.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 안 하고 책만 쳐 읽고 있어봐요. 그것도 억장 와르르 아닙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청소년은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의 경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채워나갈 수 있다.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독하는 독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의 가치 처음에 뭐야? 청소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독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을 모두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어디 갔어? 응? 못합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쓸모가 좀 있는 내용이겠네요. 왜냐면은 너무 정보가 차고 넘쳐요. 근데 솔직히 그건 맞아. 정보가 너무 많아.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모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정보를 무분별하게 깔려있으니까 그것을 판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내는 눈과 그거를 모아가지고 재구성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우리 21세기 사회에서는 진짜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다.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우리나라 총기 규제가 안 되는데 총을 진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면 인터넷에서 막 정보 긁어다가 만든 거래, 그냥 자기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데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굴러간 거죠. 어쨌든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정보 같지만 다 긁어 모으고 보니까 어떻다? 쓸모 있는 거더라. 그래서 딱 씁시다.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요거 3.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아우, 책 읽기. 야, 책 많이 읽어라. 졌다. 많이 읽어라, 책.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네요. 문학작품의 비유적 표현이죠. 아우씨. 상상의 집입니다. 어디 갔니?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대요. 자, 문학 읽기의 효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왜 읽어요? 이런 거 하려고요. 아,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학 읽었을 때 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애들 있죠. 그게 틀리진 않는데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읽고 슬프게 느껴야 되는데 얘는 다르게 느낀다는 거야. 그건 평범한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창의력이 더 뛰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문학이고, 문학 못 푸는 애들이 그래서 조금은 독특합니다. 예, 한번 가까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만 걔를 관찰하면은 좀 독특하네? 이 생각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작품이 담긴 그릇. 아, 또 책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것이 곧 책입니다.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게 핵심.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을 볼 것 천지인 시대에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책이라는 게 재미있어도 재밌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다 일리는 말입니다. 아, 인정딸이 인정딸.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말하고 이렇게 이으세요.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토론에서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빠 이런 거 많이 써요. 아,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도 인정하지만서도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제한해. 어딨냐 이거? 아, 됐쥬? 넘겨. 어디 갔어? 지우개.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을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 정신의 키는 훌쩍 자라버립니다. 정신의 키? 정신적 능력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면은 거식이고 어떻게 들으면 좀 걸어내요.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죠. 생각의 비늘이 무슨 뜻이냐면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 아, 글씨 너무 많아. 점점 글씨 커지는 거 봐, 팔 아파서. 그러면서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뭐라 말해야 돼? 같은 현상을 봐도 어떻게 조금 더 넓은 것으로 봐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정보를 다 때려받고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그런 영상보다는 책을 읽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단은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어릴 때 있죠. 그러니까 한 3살에서 6살, 7살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여주는 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 그냥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책을 읽어주는 게 맞다긴 하죠. 하지만 21세기 아빠, 엄마들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돈 벌어야죠. 집값이 미쳐 날뛰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귀저귀값, 분유값 누가 살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네도 알잖아요. 너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유튜브랑 넷플릭스 등등이 너네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놀라움을 무엇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겁니다.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결과는 무척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라면서 끝나요. 결국 책 읽으라는 거고요.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뭐 글쓴이가 얘기하는 책 읽기의 가치들, 이거는 조금 쓸까? 책 읽기의 가치 좀 씁시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책 읽기의 가치, 맨 처음에 뭐 얘기했죠? 책 읽기의 가치는요,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고 했죠.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줌. 이게 우리 맨 처음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 얘기했죠? 책 읽기는 뭐 한다? 넘쳐나는 정보를 좀 더 가치 있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넘쳐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어디 갔어? 만들어줘. 3번.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써야 읽음으로써 그렇죠. 도구가니까요. 도구니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 시민으로. 팔 아파 미쳐버리겠네. 자, 이거 꼭 쓰시고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 오세요.